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 하락이 호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달 남짓 만에 부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죠. 황준호 뉴스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이라면 구로동에 있는 거죠? 예, 구로동에 있는 한빛빌딩 402호입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인데요. 대학생 5명이 오늘 오후 6시에 여기에 들어가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를 파기해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7시 반부터 전주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점거 농성을 들어갔고요. 네. 또 광주에서는 대학생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 가서 계란을 투척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대책위원회도 오늘 부산시당 앞에서 특별법 야합을 비판하면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아무래도 많은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제 합의가 있기 전에 조사입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지지도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오늘 한국갤럽과 모노리서치라는 두 곳에서 정당 지지율을 발표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새누리당 45%, 민주연합 21%, 정의당 4%, 통합진보당 3%,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거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라가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급락하면서 3월 합당선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텃밭,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지난주 42%에서 이번 주 30%로 12%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호남에서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18%고요. 무당파는 무려 43%가 됐습니다. 네. 모노리서치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죠? 예, 모노리서치가 5일, 6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116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새누리당 47.8%, 민주연합 17.4%, 정의당 4%, 통합진보당 2.1%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2.4%였고요.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6.3%였습니다. 지난달 16일 이 모노리서치 조사 때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3%포인트 올랐고 반면에 민주연합은 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은 7.8%포인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연합의 추락, 무당파의 증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갤럽 조사하고 유사한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는 어떻습니까? 예, 6월 둘째 주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남짓 만에 이번에 다시 긍정평가가 더 많아졌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반대로 6%포인트 떨어진 43%였습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이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고 이번 주에 긍정평가에서 두드러진 항목이 없었다면서 새누리당의 재보선 승리에 힘입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히 한 일은 없었는데도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국방부 검찰단이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군요. 예, 국방부 검찰단은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윤일병이 쓰러진 후에도 가해자들이 계속 폭행한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을 우선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다시 한번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그렇지만 구타에 의한 쇼크사로 사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군인권센터의 요구는 아직까지도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사인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국
모든 부대에서 예. 소위 말하는 인권 교육, 뭐 사실상 정신 교육이 실시됐다고 하더군요. 예, 한민구 국방장관의 특별 지시로 전국 각급 부대 그리고 육해공군의 모든 장병들이 오늘 훈련과 일과를 중단하고 특별 인권 교육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목적의 교육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교육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장병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인식시켰다. 둘째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고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줬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단 하루의 인권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역시도 군대식 전시행정, 심하게 말하면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여부가 좀 미심쩍긴 합니다. 이 서울의 한 자사고에서 예. 자사고 반대 집회에 나가면 학부모가 나가면 학생들에게 상점을 준다.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자사고에서 이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죠, 상점 10점을 줘서 일괄적으로 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학부모 대표들이 전체 학부모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집회에 나가면 자녀들에게 상점을 주겠다라고 공지를 해서 사실상 집회 참여를 종용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상점 10점을 이라는 것은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타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점수고요. 이런 점수들이 2번 쌓이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교감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학부모들은 증거를 대면서 학생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비교육적이라고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출품작이 박근혜 대통령을 심하게 풍자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예 전시가 거부됐군요. 예, 민중미술가 홍성담 화백의 대형 걸개 그림입니다. 이게 한번 거부가 돼서 화백이 수정을 했지만 그 수정된 작품의 전시도 오늘 또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홍성담 화백은 이 그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허수아비처럼 풍자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전시를 며칠 전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홍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에서 닭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엔날레 재단은 이거는 수정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림에다가 종이를 덧댄 것에 불과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광주 지역의 언론을 보니까 박 대통령이 닭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어서 전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홍 화백은 가장 자유롭고 맑고 투명해야 할 예술가들이 사전 검열을 받으면 정신이 멍들고 건전한 예술가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